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창업TV 김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은케이님 반갑습니다. 창호님 반갑습니다. 주윤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채팅창에 덕주 강사님 와서 인사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만 라이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부터 여러분 함께 하셨던 덕주 강사님 같이 오셔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지마켓 판매하시면서 우리가 매출을 내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필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가량 우리 강사진들과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저희 교육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고요. 질문에 베스트 질문상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성 임원이도 듬뿍 드리니까 많은 질문해 주시고요.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파워클릭 그리고 AI 매출업 효율적인 광고 적용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굵은 글씨로 광고 이름을 적어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효율적인 광고를 적용하는 방법이 오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하시면서 지마켓에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월 29일 날 ESN 플러스가 베타 서비스가 오픈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베타 버전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전 버전으로 아직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에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ESN 플러스 문의해서 개선사항 넣어주시고요. 그 많은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 개선이 돼서 아마 또 정식 버전이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여러분 판매하는 도구가 충분히 여러분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광고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지마켓과 옥션의 광고, 그 중에 오늘 지마켓을 좀 설명을 좀 강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대표적인 광고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와 파워클릭 광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이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판매자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광고이고 뿐만 아니라 고객분들께서 지마켓에서 검색 결과에서 가장 많이 노출을 받고 계시는 영역 자체가 이 두 개 광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 그 이전부터 파워클릭이 없던 그 이전부터 있었던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우리가 CPP 광고라고 합니다. CPP라는 광고의 특성은 마지막에 이 단어가 피리어드의 앞자를 따서 CPP입니다. Cost per Period, 즉 기간 동안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방식의 광고 진행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마켓은 이 기간을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과금되게 되어 있고요. 광고를 집행하자 하시는 분들은 입찰 마감 시간 이전에 최고가 기준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의 상품이 해당 위치에 낙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PP 광고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17시 50분 이렇게 적어놨죠. 내가 만약에 CPP 광고, 즉 대표적인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17시 50분 이전에는요, 해당 광고 입찰 슬롯을 보고요, 1등부터 4등까지만 최고가로 낙찰되시기 때문에 그 1등부터 4등 자리에 가능한 금액을 입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티슈라는 키워드로 지마켓의 모바일 플러스 자리에다가 하루 동안 내 상품을 전시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전시 당일날 17시 50분까지 그 해당 입찰 금액을 확인하시고요.
1등부터 4등 순위에 낙찰될 수 있는 금액을 입찰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7시 50분이 되면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입찰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시에서 21시쯤 판매 예치금이 차감되면서 G마켓의 그 위치에 내 상품이 전시되는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광고의 결과표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당 광고를 진행을 하시고 작성하길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당 과금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해당 자리를 일정 기간 내 사용료를 지불하는 광고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로 내 상품으로 몇 명의 고객분들이 들어왔는지 혹은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데이터는 제공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고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에 판매량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됐냐 혹은 최근에 ESM 플러스의 통계라고 하는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지표를 확인해서 광고 이전과 이후에 고객의 유입 숫자와 판매 숫자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을게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집행하신 분들은 반드시 광고 결과를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플러스 이 위치가 어딘지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당연히 모바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죠. 그럼 G마켓, 지금 화면에 보시면 G마켓 사이트입니다. G마켓에서 좀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를 좀 가릴게요. 이렇게 해야 좀 잘 보이겠네요. 제 바탕 화면이 조금 지저분한데 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좀 좋겠네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G마켓 모바일 버전의 검색창에 만약에 물티슈라는 키워드를 고객분이 검색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죠. 이때 노출되는 상품 중에 이 상품을 추천해드려요.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해서 최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들이 있어요. 이 광고는 조금 이따 보고요. 내려보시면 오늘의 추천, 그러니까 오늘의 상품입니다 라고 추천되는 상품이 보이시죠? 오른쪽에 광고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보여지는데 이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이 구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 상품이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개의 입찰자 분들이 낙찰을 받으셔서 하루 동안에 이 위치에 상품을 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분이 지금 아이러브 베베라는 상품을 클릭하고 상품을 구매하든 하지 않든 나는 이 영역에 노출하는 그 기간을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클릭당 혹은 구매당 이러한 데이터로 결제가 되는 광고비가 아니라 기간 하루 동안 전시하는 데에 대한 비용을 입찰해서 낙찰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운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다시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상품을 추천해 드려요. 먼저 둘러보세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고 하는 이 3개의 구자가 있어요. 이 구자는 어떤 광고냐면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광고 중에 하나가 파워클릭 광고인데요. 이 파워클릭 광고는 광고 방식이 CPC 광고 방식입니다. 즉 뒤에 있는 C라는 단어는 파워클릭, 즉 클릭을 했을 때 과금되는 방식, 커스트 퍼 클릭이라는 광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위상단에 있는 상품을 우리 고객이 구매하시든 하지 않던 상품을 클릭하고 접속하는 순간 우리가 그 위치에 전시하는 상품 판매자라고 한다면 1클릭당 우리가
입찰했을 때의 희망 클릭가를 넘지 않은 금액이 차감되게 되는 방식이에요. 즉 다시 말해 화면을 보여드리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위에 있는 상품 중에 제가 만약에 이분을 네이땡이라는 판매자님의 물티슈 상품인데요. 딱 클릭을 했어요. 지금 클릭은 하지 않을게요. 실제로 저도 고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클릭돼서 과금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죠. 제가만 물론 구매를 하면 상관이 없겠죠. 네, 왜냐면 그만큼의 효율이 생길 거니까. 그런데 제가 클릭만 하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은 과금만 되고 나서 계속 광고비가 차감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하루 동안에 10,000원 정도 광고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광고 시스템에 난 최대 사용 광고비를 10,000원으로 입력해 놓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1클릭가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럼 저를 비롯한 10명의 판매자, 구매자분들이 클릭이 이루어졌다면 이분은 하루 동안에 10,000원을 소진하게 되겠죠. 그럼 광고가 떨어져서 이분의 광고 상품 보이지가 않게 되겠죠. 그것처럼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과금 금액은 얼마냐면, 자, 여기서 제가 글씨를 써드릴게요. 이분이 오늘 내가 이 자리를 노출하기 위해서 희망 클릭 최대 비용을 1,000원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1,000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분은 900원이라는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800원, 700원, 저 밑에는 90원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시작 입찰가가 최소 90원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딱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그럼 저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딱 차감되냐?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원이라는 금액은 최대 1등이 되기 위한 또는 이 위치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1클릭가라 그랬죠. 그러면 1,000원을 넘지는 않아요. 다만 차감되는 금액은 밑에 하위 판매자의 플러스 10원 금액이 차감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네이즈라는 판매자님의 상품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네이즈라는 판매자님이 과금되는 금액은 얼마다? 자, 채팅창에 굳이 물어보지 않을게요. 처음 질문이니까 290원이 차감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위 판매자의 금액 플러스 10원의 금액이 내가 차감 비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입찰 위치에 금액을 확인하고요. 이 금액에서 나는 최대한 낼 수 있는 1클릭가를 얼마로 산정하냐, 이거 나중에 계산도 해봐야겠지만 그 금액을 넘지 않게 차감되는 방식의 광고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화면을 넘어가서요. 그래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확대 좀 해드릴게요. 광고 방식은 간편 등록 방식과 일반 등록 광고 방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간편이 뭐고 일반은 뭐냐? 물론 두 개 다 파워클릭에 노출하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다만 노출할 때의 시스템이에요. 간편 등록 방식은요, 상품을 선정하잖아요. 그 상품과 연관된 상품들, 그 상품들을 뭘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1클릭가로 제시한, 뭐 만약에 100원의 1클릭 희망가로 제시했다 라고 하면 100원에 맞는 선까지 키워드와 위치를 선정해서 노출해주는 자동 노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간편 등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로 광고할 줄 모르는 판매자분들, 혹은 내가 대표 키워드는 물티슈야, 휴대용 물티슈야 라고 확정이 돼 있고 알고는 계시지만 지마켓에서 휴대용 물티슈 말고도 내 상품을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키워드냐면 아기 물티슈 또는 휴대용 아기 물티슈, 휴대용 아기 물티슈 100매, 200매, 이런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한꺼번에 광고를 하지 않고 내가 대표 키워드는 먼저
밑에 있는 일반 등록으로 키워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롱테일, 즉 작은 조회수까지 있는 많은 다수의 키워드는 간편 등록 폴더로 그룹으로 관리해서 광고 효율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간편 등록 방식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조회수가 많고 광고 클릭가가 비쌀 가능성이 높은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일반 등록으로 한데 묶어서 그룹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 키워드는 간편 등록으로 진행을 해서 간편 키워드, 즉 세부 키워드를 한데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편 등록에서 운용되던 키워드 중에 키워드 금액도 비싸고 광고 효율도 높아졌다. 그런 키워드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통해서 효율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순위를 올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간편 등록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키워드를 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불필요한 키워드도 광고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키워드를 제외하시면서 그 그룹에 있는 효율을 운용하면서 높여주는 방식이 파워클릭입니다. 쉽게 말해서 AU라고 1번하고 2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광고 방식 중에 운영이 쉬운 건 사실은 A예요. 모바일 플러스 광고입니다. 다만 모바일 플러스는 상대적으로 1일 입찰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B의 광고 방식인 파워클릭으로 나눠서 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PP 광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CPC 광고를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광고를 이제 접하시는 분들의 열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한 8은 그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뒤에 말미에 가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1일 운용되는 광고비와 그리고 해당 키워드의 1일 운용되는 광고비를 1번 광고와 2번 광고를 비교했을 때 내가 한 달 혹은 분기 1년치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갭 차이가 벌어지면 당연히 고정 광고냐 클릭 광고냐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운영해보면서 그 금액을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세한 키워드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대표 키워드, 즉 유입이 가장 많은 키워드 한 10개 키워드를 그렇게 광고 구자마다 관리를 할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바일 플러스 같은 경우는 노출되는 순위 자체가 좀 낮잖아요. 파워클릭과 AI 매출업 광고가 먼저 위에 한 16개의 광고 상품이 나오고 17등 정도의 위치에 모바일 플러스 광고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입을 못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파워클릭 내에서 16등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16등과 17등 차이에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부터의 두 개 효율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화면을 보시면, 자, 그러면 1번, 2번 광고가 집행이 됐다. 이번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위 키워드 CPC와 CPP를 비교를 해보고요. 그리고 AI 매출업 광고로 넘어갑니다. 이 AI 매출업 광고는 최근에 여러분들 인지하셨겠지만 마켓, 쇼핑몰에 상품을 검색을 해보시면 나의 맞춤형 상품들이 전시되는 걸 많이 봤어요. 최근에 중국 플랫폼이나 우리 포털 검색 사이트에도 상품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에 내가 그 이전에 찾고 있던 상품들이 먼저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상과 좋아하는 사이즈, 이러한 상품들이 우선시해서 나의 맞춤형 검색 상품이 보여집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검색 결과의 한 60% 정도 검색 결과 페이지지만 30%라고 할게요. 약 30% 정도는 이처럼 추천 상품으로 맞춤 추천 개인화 작업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광고 내에서 내 상품을 고객분들한테 정말 맞춤 상품으로 보여주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AI 맞춤형 광고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매출업 광고 같은 경우는
고객의 특성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출이 돼요. 어디에 노출되냐면 화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물티슈라고 검색한 결과였는데 이 결과에서 이번에는 볼게요. 다시 한번 물티슈 검색했을 때 처음에 나온 이 상품을 추천해 드려요는 파란색의 패키지인 깨끗한 나라 상품이 보여지죠. 그 다음에 네이즈라는 판매 상품이었죠. 자, 이번에 제가 키워드를 바꿔볼게요. 자, 일반적인 물티슈가 아니라 나는 휴대용 물티슈 100ml짜리를 원한다. 자,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해서 화면을 보시면 네, 이번에는 검색 결과 바뀐 거 보이시나요? 보여지는 거는 하늘 선물이라는 상품이 먼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먼저 둘러보세요로 나오죠. 이때 첫 번째 나오는 고객님을 위한 추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자,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 광고 상품은 무슨 광고다? AI 매출업 광고 상품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 로그인 상태라고 하면요, 제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요, 저를 위한 추천 상품이에요, 그리고 파워클릭 광고가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AI 매출업 추천 상품이 이렇게 밑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I 추천 상품으로 해서 저한테 맞는 100ml짜리, 휴대용 100ml짜리 물티슈가 검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AI 매출업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I 매출업 광고 같은 경우는 특성이요, 파워클릭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분석이 돼요. 무슨 키워드에 고객이 몇 명이나 들어오셨고 구매를 하셨는지 하지 않았는지, 광고 효율은 광고비 대비해서 내 매출액은 몇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하지만 AI 매출업 광고 물론 리포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키워드로 유입이 됐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정보가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광고 효율 책정하기가 조금은 파워클릭과에 대한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상품별로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는 광고를 집행을 하시고 상품별로 광고 효율을 측정해서 효율이 좋은 광고 상품 위주로 광고를 게재해본다 라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1번부터 10가지의 상품을 팔고 있는데 A의 매출 광고를 집행했어요. 집행하면 1번부터 10개, 10등까지 상품 중에 광고 효율이 좋았던 애가 있을 거고요,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품별로. 그래서 떨어진 애들은 광고를 오프할 수 있어요. 상품을 노출을 미노출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광고 효율이 좋은 상품들 위주로 즉 노출을 해서 전체적인 AI 매출업 광고에 대해서 효율을 올릴 수가 있다. 자, 그 참고로 일주일 딱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AI 매출 광고는 파워클릭과 다르게 고객이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객의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유지했다가 한 달 이후에 데이터 보시고 필요 없는 상품들은 미노출, 그리고 광고 효율이 좋은 상품들은 노출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해서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정말 땀이 나도록 한 20분 정도 지마켓 광고에 대한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뭐 재미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퀴즈 이벤트로 드릴게요. 자, 퀴즈 이벤트 나갑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가장 먼저 남겨주신, 정답 맞춰야겠죠? 맞추시고 1등으로 정답을 올려주신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릴 거예요. 이 3만원은 네, 다음 달에 지급될 거고요.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플러스 광고는
무슨 광고였죠? 네, CPP 광고였어요. 여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자, 이 광고를 G마켓 기준으로 집행을 할 때 몇 시 이전까지 최고가 금액을 입찰가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시 이전까지,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찰 마감 시간은 언제인가요? 이게 이벤트 퀴즈입니다, 여러분. 자, 가장 첫 번째 맞추신 분, 그리고 7번째 맞추신 분 두 분께 광고성 임원이를 드리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리바다님, 모든 광고가 다 그런가요? 라고 주셨는데, 모든 광고가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모르겠네요. 모든 광고는 다 그렇진 않습니다. 2등에서 2위에서 10원으로 광고 단가가 빠지나요? 파워클릭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클릭의 광금에 대한 부분은 하위 판매자, 바로 밑에 있는 전시되는 판매자 플러스 10원의 과금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네, 파워클릭 광고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답을 쭉 맞춰주고 계시고요. 와,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춰주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발표해도 되겠죠? 자, 발표하겠습니다. 황종훈님께 광고성 임원이 드리겠습니다. 예, 17시 50분이요. 17시 50분이요. 그래서 정답은 네, 오후 17시, 그러니까 오후 7시 50분이라고, 정답 7시 아니죠? 5시, 17시입니다. 17시 50분 전까지 광고 금액을 내가 낙찰 가능 범위 내에서 최고가로 낙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7시 50분, 여기서 깨알 퀴즈 정보를 더 드리자면, 네, 1시간 전 16시 50분까지 입찰 마감 시간이 있는 거는 네, 옥션입니다. 옥션에 네, 동일한 모바일 찬스 쇼핑이라는 광고예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7번째는 맞추신 분은 1분, 2분, 셋, 넷, 다, 일곱, 여덟, 일곱. 서영님이 맞추신 거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서영님께서 오후 5시 50분 역시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우리 프로아님이 짝짝짝 해주셨어요. 네, 너무 제가 아까 20분 동안 떠드는데 다들 집중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중을 잘 해주셔서 오늘 교육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전체 가이드를 잡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영님은 정답이 아니라고요? 잠시만요. 일곱 번째 맞추신.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7번째 맞추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 전에 다 맞췄다라는 이게 플러스 OR이 있냐 엔드가 있냐가 되게 애매한데요. 지금 의견을 주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견 주신 거는 아주까리님이 아마 8번 8번째로 맞추신 건가요? 잠깐만요. 볼게요. 그래도 아닌데? 아주까리님은 그래도 아니에요. 네, 9번째로 맞추신 거예요.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7번째 맞추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 준님도 같이 드릴게요. 아주까리님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한번 퀴즈 드리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서영님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서영님과 준님, 그러니까 지원님이 살짝 넷이라고 해서 오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연님이 4등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페페님이 4등이 되고 6, 7, 7이 이제 서영님과 주윤님입니다. 잠깐만요. 그쵸? 네. 네, 서영님과 주윤님. 주윤님도 광고성 이모지 드릴게요. 굉장히 저격수라고 하시는데 네, 이발했습니다. 네, 다평구님. 이발하니까 더 통통해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볼이 통통한 편이거든요. 네. 준님 좋아하시네요. 야오 이렇게 하시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광고를 좀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CPP 광고, 그러니까 CPC 광고의 효율을 책정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7가지 단계, 이 단계에서 제가 드린 정보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팁과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막 이게 100% 맞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기본 룰이에요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룰에 맞게 여러분 상품이 제가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상품을 제가 판매하지 않잖아요. 그 상품에 맞게 운영하시는 거야. 다만 이 7단계는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첫 번째는요. 처음에는 광고비를 지원해요. 지마켓, 옥션, 다른 광고 플랫폼들도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 혜택을 줘요. 지마켓 옥션에도 역시 무료로 지원되는 광고비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광고성 임원회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출석 체크를 하시면 전체 다 광고성 임원이 10,000원씩 드릴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드릴 건데 그것처럼 광고비를 지마켓에서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광고비는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하면은 내 돈 아니까 막 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광고비를 쓰면서 나의 이득으로 리턴되는 금액이 발생되면 정말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200,000원이든 무료로 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내가 200,000원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200,000원이라는 금액을 투여해서 이 광고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냐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광고를 했더니 정말 200,000원어치의 광고가 집행이 되고 내가 약 100만원의 결제 금액이 생겼다. 그 중에 100만원 중에 내가 찻대고 포대고 해서 마진 한 30%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만원이라고 하는 게 리턴돼서 들어온다. 20만원 투여했더니 30만원이 들어오네? 그럼 광고비 제외하고도 이익이네? 이 광고 내가 좀만 개선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광고비를 지원받아서 그냥 지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비 지원은요, 신규 광고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위치는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지마켓 옥션 광고센터라고 있어요. 광고센터에 들어가면 신규 광고주 대상으로 해서 200,000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편 등록으로 200,000원이 하나 만들어져요. 폴그룹이 자체가. 그럼 거기에서 사용되는 200,000원 어치는 무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200,000원이라는 광고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게 있는데 지연된 광고비가 모두 소진이 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광고비는 우리 광고비가 차감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10만원 받았으니까 또는 20만원 받았으니까 그냥 하고 끝났겠지 하고 그냥 다시 한번 안 들어가시면 안 돼요. 광고를 확인하시고요. 리포트를 보셔갖고 광고를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오프해야 하는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치는 지마켓 판매자 센터의 파워클릭에 광고 관리 가셔갖고요. 광고를 그룹을 오프하실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죠. 네, 효율이 있으면 집행, 없으면 오프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효율 책정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매출업 광고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AI 매출업 광고의 무료 체험을 신청하고요. 광고 그룹의 전략은 1일 허용 예산을 제한 없음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무제한으로 광고를 집행해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간도 계속 노출로 아예 딱 정해져서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제 2주가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오타입니다. 일주일의 기간이 지나면 광고비가 차감이 여러분 판매 예치금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일주일 후에 광고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광고의 혜택에 대한 부분이 내 광고비가 차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프하시는 기능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의해 드리려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문자 메시지로 3일 전에, 이 광고 혜택이 적용되기 3일 전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안내를 안 한다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자만 보고 있다가 이거 놓치지 마시고, 광고가 무료 체험 진행되는 기간이라면 수시로 들어가셔갖고 광고에 지금 효율이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광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광고 결과 확인하는 방법은요. 참고로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던 결과예요. 이 결과는 무료 체험 기간에 광고비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매출업 광고를 집행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서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접속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ESN 플러스 광고 부가 서비스가 있죠. 거기에 G마켓 광고센터입니다. 혹은 최근에 오픈된 베타 버전 ESN 플러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 여기에는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광고 부가 서비스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준비 중이니까 9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9. 그래서 G마켓 광고센터 이렇게 들어가시면 광고센터에서요, AI 매출업 광고라고 있죠. 거기에 광고가 집행이 되면 리포트 날짜별과 항목별이 있어요. 그럼 항목별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행했던, 만약에 내가 일주일 동안 광고를 진행했다면 일주일 조회하기 누르면 조회에 대해서 해당 그룹의 광고 클릭 비용과 그리고 전환율, 전환된 금액, 구매 금액, 광고 수익률이 나와요. 상품별로도 골랄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없는 상품들은 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광고를 집행했던 게 무료 기간이다 그러면 리포트 날짜별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조회를 했을 때 무료 체험은 무료 체험 기간만 따로 책장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지 비용이 차감된, 즉 광고비가 차감된 걸로 확인하셔서 광고율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회 결과 다운로드 받은 게 지금 이겁니다. 요 화면이에요. 이렇게 확인하셔갖고 광고율을 측정해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파워클릭 광고하실 때 간편 등록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전체 맥락에서 간편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일반 등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간편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센터 내에서 파워클릭으로 접속을 해요. 그럼 두 개의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죠.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 간편 등록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 단계 이동 누르면 첫 번째로 광고 그룹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룹 추가를 하시고요. 이 그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문서 작업을 하든 디자인 작업을 하든 바탕화면에 만드는 게 있죠. 폴더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광고를 집행할 때 상품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키워드를 포함시킨 그 하나의 덩어리, 즉 하나의 폴더, 그걸 여기서는 광고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의 이름을 정할 때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적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편이에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만약에 물티슈다라고 하면 물티슈, 여기다가는 세부 키워드 모음이라고 제가 알 수 있게 입력을 하고요.
이 물티슈는 제가 제조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마진분이 보지 못하니 광고 효율은 약 500%에서 600%는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600에서 10%면은 1000%고요. 그리고 20% 마진이라고 하면은 50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조금 보수적으로 가보면 600% 이상 목표 설정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확대 한번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광고 그룹을 적어 놓으면 좋은 점이 있죠. 나중에 리포트를 볼 때 그룹이 그냥 물티슈로만 나오면 물티슈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네? 그럼 이 데이터가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광고 효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예 목표를 KPI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거야. 각 그룹마다의 KPI를 이렇게 입력해 놨어요. 그러면 리포트만 보고도 이거 광고성 형태에서 광고 효율이 있구나를 체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 항목은 말 그대로 선택이에요. 하지만 선택 이퀄 필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일 허용 금액은 사용으로 놓고요. 사용, 그래서 10,000원 정도 혹은 뭐 20,000원, 하루 동안에 사용되는 광고비의 최대 20,000원을 넘지 않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20,000원이 안 쓰여질 수도 있고요, 뭐 10,000원만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맥시멈 금액을 체크해 놓는 거죠. 그리고 제외 키워드라고 있어요. 이 제외 키워드는 이런 경우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쿨레스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브랜드가 검색이 되면 제 상품이 노출돼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검색되면 일반 상품으로 전시가 될 건데요, 상단에. 그렇기 때문에 제 브랜드가 검색됐을 때는 광고로 들어오지 않게 노출을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티슈, 쿨레스트 물티슈 추가, 또 추가할게요. 쿨레스트. 그러면 원래 유입될 거를 광고로 유입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놓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타 판매자, 아까 보니까 판매자 이름이 뭐였죠? 뭐 땡땡땡이라는 브랜드다, 땡땡 물티슈다. 이 타 판매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굳이 뭐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타 판매자의 브랜드로 제 상품이 클릭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방지한다 라는 겁니다. 자, 노출 지면은요, 세 번째로 제가 제공하는 이야기인데, 노출 지면은 기본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 체크해놓고 진행을 하면 광고비 소진이 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유입되니까요. 그럼 많이 유입된다는 뜻은 판매되는 것도 높아지겠지만, 수량도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광고비가 먼저 빠지고 효율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검색 결과 광고가 대표적이니까 이 검색 결과 대표 광고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연동 매체들, 외부 매체나 또는 뭐 기생되는 이런 상세 페이지에 같이 연관 상품으로 나오는 그런 광고 상품은 따로 나중에 집행한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효율 하나씩 보면서 더 노출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희망 클릭 비용은 아까 90원부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VAT 미포함이잖아요. 그래서 1클릭을 하게 되면 99원이라는 금액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만약에 200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제가 200원에 해당되는 키워드와 해당되는 그 키워드의 순위에 맞게 광고가 자동으로 게재돼서 운용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자, 상품 선택해 볼게요. 상품을 검색을 해서요, 판매 중인 상품을, 광고 집행한 상품을 클릭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추가합니다. 지마켓도 역시 검색해서 추가. 그 다음에 등록 완료 버튼을 빵 누르면 광고 검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광고 바로 눌렀다고 해서 바로 지마켓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약 1일 정도 소요돼요. 1일 정도 소요되고 뭐 키워드의 양이 많지 않으면 바로 한 1시간 이내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편 등록은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슬롯 자체가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있다가 게재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아마 광고를 처음 해보신 분은 저 얘기가 뭐야 하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한 번 더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을 더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면밀히 한번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자, 노출 지면의 얘기까지 4단계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 5, 6, 7단계를 설명드릴 건데 5단계까지 오시면 나만의 로아스 기준을 정해라. 이 로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종의 여러분들의 광고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조금 영어를 쓰자면 여러분들의 판매하시는 성과지표,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를 통해서 내가 광고를 잘하고 있냐 아니면 다시 좀 수정해야 되냐.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앞에 자를 따서 KPI 이렇게 많이들 성과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우리 로아스로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아스는 광고비를 낸 만큼 내가 매출액을 발생시켰을 텐데, 만약에 광고비가 100만원 광고비를 투자를 하고요, 매출액을 1000만원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이 매출액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 내 마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10%가 내 마진이에요. 10%가. 그러면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이라는 게 내 마진일 텐데, 여기서 광고비를 빼봤자 우리한테는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광고비 대비의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고 해도, 즉 1000배라고 해도 1000% 이렇게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광고를 운영해야 된다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진율이 20%인 경우와 30%인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가 마진이 20%였을 때 광고비 100만원, 매출 500만원이라고 하면 나한테는 마진 금액이 100만원 뿐이 안 남죠. 광고비를 제외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 로아스는 즉 500% 이상을 달성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마진율이 30% 있는 경우는 동일한 구조 내에서 영업이익이 발생되죠. 이런 경우는 광고액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이 효율을 더 높게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노출별로, 마켓별로, 상품별로 각각의 효율을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셔야 된다는 게 있답니다. 제가 표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계산식에 맞게 이렇게 각 마진에 맞는 적정한 로아스, 즉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광고를 운영하고 리포트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광고가 집행이 되면요, 최근에 제가 광고를 집행한 데이터를 꺼내다 드릴게요. 화면을 잠깐만 돌려드릴게요. 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고가 딱 집행이 됐어요. 광고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금액을 보면 하루 한 것 같아요. 2만원 정도 광고가 집행된 거죠. 화면 나오나요? 나오죠. 네.
2만 원 정도 광고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가스레인지 가림막이라는 테스트 상품으로 광고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했더니 약 100명 정도가 클릭을 했다. 그래서 100명이 클릭하면 우리가 진행한 게 파워클릭이죠. 그러면 광고 1클릭 평균 비용은 200원 정도가 차감됐고요. 총 금액 한 2,000원 정도, 2,700원 정도, 27,000원이죠. 27,000원 금액이 차감이 됐죠. 구매가 발생시켰겠죠. 광고에 노출이 됐으니까 그만큼 구매 수도 생겼던 거예요. 물론 구매 수가 안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매 금액은 21만 8천원이 구매 결제 금액으로 발생됐어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제가 판매 상품의 가격이 16,9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거기서 16,900원에서 지마켓 수수료 제외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쿠폰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한 15%까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약 20%라고 할게요. 원가 제외하고요. 그래서 20%를 놓으면 네, 3,300원, 한 개 팔아서 3,300원이 남는 구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총 금액에서 결제된 금액에 정정할게요. 결제 금액은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들 상품을 올렸을 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쿠폰 할인이라든지 그런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은 건 제외가 되어, 그러니까 다 그 전에 올린 상품의 판매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0% 마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65,000원이죠. 만약 이게 내가 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0%로 가면은 43,000원이죠. 그럼 여기서 광고비가 2,700원이 광고비로 소진됐죠. 그러면 16,000원이라는 이익이 생기죠. 20%로 잡았을 때요. 그럼 제가 아까 표에서 20%는 적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는 로아스 500% 이상이라고 제가 정해놨죠. 그러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500%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익군으로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이 계산 방식이 있으시면 그냥 지표만 보고 이거 마이너스구나 플러스구나라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쿠폰가 이런 걸 다 세세하게 계산했던 게 제일 좋고요.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대략 어바웃으로 이렇게 체크한 부분에서 광고가 잘 이용이 되고 있구나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AI 매출업 광고는 집행하실 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AI 매출 광고를 적용하시면 먼저 아이디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자별 예산, 아까 하루에 얼마 쓸 건지 체크를 하시죠. 뭐 2만원 혹은 만원을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나 요번 달만 할 건지 선택을 해요. 그리고 리포트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은 광고가 집행이 되는 방식이 AI 매출업 광고고, 광고 결과는 동일하게 무료 체험 혹은 일별, 월별, 그리고 최근에 방영된 상품별까지, 이렇게 상품별까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AI 매출업 광고 같은 경우는 무료 체험 먼저 하시고요. 1회 허용 금액 체크하신 다음에 상품별로 효율 체크해서 상품별로 노출, 미노출을 선택하시면서 광고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별로 조회 결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상품의 방금 말씀드린 로아스의 효율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다. 파워클 성과 방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광고 효율표 여기 보시면 여기 830% 나왔잖아요. 그럼 그게 모든 상품 키워드에 대한 830%는 아니죠. 평균적으로 800%지만 여기 보시면은 광고비만 차감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히나 요거 보이시나요? 280% 나온 광고 효율짜리. 이름 뭐냐면 키워드가 휴대용 변기라는 키워드가 지금 광고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283%의 광고 효율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순위권을 보면 순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4등의 순위를 노출하고 있죠. 4등. 광고비가 높고 전환율이 좀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고 효율이 200%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위를 낮춰보는 거예요. 4등에서 9등에서 10등까지도 낮춰보시고요. 광고 효율이 개선이 안 된다. 더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셔야 돼요. 휴대용 변기라는 이 키워드가 우리 상품의 직접적인 전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봐야 돼요. 근데 5%는 안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이죠. 보세요. 여기 10% 평균이니까. 그러면 전환율이 바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의미하진 않다. 그러면 순위를 낮춰서 광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순위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왜냐? 간편 등록에서 집행했다면. 이런 경우는 이 키워드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하셔갖고 얘는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그래서 제외 키워드로 갈 건지 입찰가를 올려서 즉 이 키워드를 따로 관리를 할 건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외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 수정 버튼 들어가셔갖고요. 그 그룹에 제외 키워드 넣는 거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셔갖고 제외 키워드 세팅. 두 번째는 이 키워드를 일반 등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되는 키워드다. 그러면 여기 K라고 되어 있는 키워드 그룹만 할 수 있고요. K 그룹에 들어가서 해당 키워드를 화면에 제가 캡처가 안 되어 있네요. 체크해서 집중관리 키워드 확인하고요. 걔를 일반 등록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이 K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키워드는 키워드 제외하고 그 키워드만 따로 일반 등록으로 집행하시면 돼요. 마지막 7번째 단계, CPP 광고와 1 광고비를 비교해라.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드셔도 돼요. 이건 뭐 제 걸 굳이 따라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표 하나 만드셔서 키워드별로, 대표 키워드 위주겠죠? 16등까지 가까이 간 파워클릭의 해당 순위 키워드들, 그 키워드는 파워클릭 진행했을 때 하루 이 키워드의 금액과 평균 금액과 여러분들이 운영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물티슈 키워드를 운영을 했는데 순위는 16등에 운영했다 이거예요. 하루에 드는 게 2만원이 들고 있더라. 근데 파워클릭이 아닌 CPP, 즉 모바일에 노출되는 모바일 플러스와 PC 플러스, PC에 노출되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이 두 개가 파워클릭과 동일한 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파워클릭과 동일한 구자의 위치를 광고하려면 동일하다 보기에도 비슷한 위치를 얘기할게요. 이 두 개의 위치랑 동일하다 이거야. 이건 PC에 노출됐을 때, 이건 모바일에 노출됐을 때. 그러면 두 개의 광고비를 비교해 봐야겠죠. 이 두 개와 이 두 개를. 그래서 물티슈 파워클릭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해 왔더니 이때는 뭐가 더 높았어요? 네, 파워클릭이 조금 더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었죠. 그럼 이거는 물티슈는 어떻게 해요? 파워클릭 16등에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분할해서 가봤자 광고비가 더 높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다 파워클릭이 높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파워클릭이 높을 거냐, CPP 광고의 운영이 높을 거냐를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16등까지 떨어져 있는 이 키워드는 무슨 광고를 진행을 해야지 효율이 발생할 거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지마켓 옥션의 대표적인 광고들을 설명을 드렸고, 광고 방식은 두 개의 차이점은 있어요. 하지만 운영하는 가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플러스 광고. 그거는 일일별로 광고비를 차감해서 운영되는 광고였고요. 처음에 가장 접근성이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별로 한 번은 해보시더라. 그리고 또 광고에 대한 효율 측정해보니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 두 번째 광고는 클릭당 과금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간편 등록 먼저 하시고 일반 등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쓴다라는 얘기고, 운영하다 보니까 대표 키워드 기준에서 내가 계속 광고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면 광고 효율을 반드시 측정하는 방법과 함께 CPP 광고로 전환시킬지를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AI 매출력 광고도 이제는 변화되는 개인화 맞춤형 검색 시장이다 보니까요, 검색 위주로만 가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에 맞는 상품들로 세분화된 이러한 시스템 광고를 이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 한 줄 정리를 하자면요, 가장 마지막 한 줄 정리, 광고는 한 달 동안 해보지 않으시면 이 광고가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에 대한, 아까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해당 표를 잘 확인하셔서 광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좀 있으시면 질문 드리고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질문 좀 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에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 올라와 있는데요. 출석 체크 이벤트에 체크하신 분들은 다 10,000원씩 제가 쏘겠습니다. 광고세 임원님을 드릴 거고요.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다음 달 2주차에 금요일 안까지 지급이 될 거고요. 지급된 광고비는 자동으로 차감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플로아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답변문 잘 쓸게요. 소리받은 출석 체크요.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봐야겠네.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여기 올라와 있죠. 출석 체크. 여기 딱 요 포인트네요. 스마일 배송도 지금 잘 하셔갖고 주문이 솔솔 들어오신다고요. 네, 스마일 배송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노출에 대해서 광고하지 않아도 그 구자는, 스마일 배송 구자는요, 광고 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검색해 보시고 스마일 배송 구자에 상품이 노출되는 게 없다, 그럼 여러분 상품으로 스마일 배송 입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고경표 닮았다고. 제가 이거 한 5년째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 볼살이 좀 쪄서 그 경포 동생이 살이 요즘 쪄갖고 더 잘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생긴 사람 닮았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 좋죠. 네, 입금전 고경표. 맞아요. 입금전 고경표입니다. 심지어 저 옛날에 사인해드린 적도 있어요. 고경표인 줄 알고 사인해달라고. 해드리진 않았는데 해달라고 하셔갖고 순간 당황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찬원님, 스마일데이 이벤트는 전 상품으로 해야 하나요? 일종의 빅스마일데이의 이벤트 진행을 하실 때 물론 최대 20%까지 할인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식, 최근에 저희가 계산표라기 봐도 가격 계산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하셔갖고, 제가 뭐 행사를 했는데 굳이 내 살을 깎아먹으면서 행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재고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계산을 해보시고 최대 20%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근데 반반 부담입니다. 그래서 즉 나만 20% 할인해서 나만 다 할인율로 금액이 차감되는 건 아니고요. 지마켓과 우리 셀러 판매자 간의 할인된 금액을 반으로만 적용해서 진행되니까 마이너스 보지 않는 선에서 전 상품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뭐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가격 기준은 좀 정하셔야겠죠? 네네. 자펠몽올님께서 스마일 배송 교육은 아니지만 카페24에서 주문 수집으로 물건을 보내다 보니 스마일 배송 상품인 줄 모르고 2번씩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마일 배송은 주문서가 따로 안 잡히는데 카페24에서 뭐 아직도 샤벤이 있나요? 샤벤에서 주문 수집하면 그렇게까지 같이 수집이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진짜 실수하면 안 되겠네요. 다펠몽님 진짜 그래요? 카페24 연동 주문이 스마일 배송 주문까지 들어오나요? 잡힌다고요? 이거는 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카페24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다 스마일 배송 넣었다고요? 그것도 진짜 일이겠네요. 스마일 배송 넣는 게.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이제 4월 한 달 동안 저희 지마켓 옥션 라이브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5월 1주차에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